중세, 우리 대부분이 교과서, 영화 또는 대중문화의 클리셰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두운 성, 더러운 농로, 잔혹한 기사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다채롭고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중세가 단순히 쇠퇴의 시대가 아니라 혁신, 문화적 다양성, 창의적 문제 해결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세가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르네상스의 전조 사이 거의 1000년의 기간에 걸쳐 있다는 것을 종종 잊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는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유럽의 인구는 대규모 전염병 이후 감소했다가 다시 급속히 증가했고, 새로운 국가들, 언어 지역들, 문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곧 중세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왜 사람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동시에 광학기구, 복잡한 금융, 유머러스한 축제들을 발견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현대의 신화들은 중세를 새로운 것을 가져오지 않은 암흑 시대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이슬람 안달루시아의 사료들은 이것이 혁신으로 가득한 시대였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대성당 학교의 벤치들 사이에서, 도시 중심부의 증기 목욕탕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서 이동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즐겼는지, 왜 어떤 사람들이 발 아래 새로운 바퀴를 달고 말을 타고 달아났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곧 가장 기상천외한 이야기들도 현실을 반영할 수 있으며, 과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채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장들에서 여러분을 학교 교과 과정에서 보통 찾을 수 없는 50가지 독특한 사실들로 안내하겠습니다. 각각은 중세 생활의 다른 측면을 들여다보는 창이며, 우리 조상들의 세계가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 시간 여행을 떠나 중세를 완전한 빛 속에서 발견해 봅시다. 대부분의 학교 교과서는 중세 사회를 영주와 농노의 이분법적 세계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13세기 영국 연대기에 따르면 훨씬 더 많은 사회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왕위에는 총대주교, 주교, 수도사들과 함께 성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집단들이 탄생했습니다. 상인, 장인, 다양한 길드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시민계층, 영주의 영지에서 일했지만 종종 토지를 소유한 자유농민과 임업종사자들, 심지어 농민 계층 내에서도 자유민, 농노, 신민 사이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특정 권리를 가졌고 다른 이들은 토지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는 누가 모피를 입을 수 있고 어떤 세금을 내며 누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영상에서 계급 간의 이동이 어려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유한 상인이 귀족 자기를 얻을 수 있었고, 가난한 대장장이가 수익성 높은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은 중세 여성들을 탑에 갇힌 무력한 소녀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연대기와 수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재산을 관리하고 약을 만들고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기사와 지주의 아내들은 남편들이 전투를 벌이는 동안 종종 영지의 운영을 책임졌습니다. 수도원에서 빙겐의 힐데가르트와 같은 여성은 의사, 음악가,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선술집을 경영하고 시장 가판대에 서며 때로는 서기실에서 소녀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곧 일부 산파들이 약초 의학 지식으로
질병 치료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왜 그들 중 일부가 나중에 터무니없게 마녀술로 고발받았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중세가 더러웠다고 생각한다면 놀라실 것입니다. 중세 도시들은 하층민들도 목욕할 수 있는 공중 목욕탕을 제공했습니다. 십자군들은 중동에서 유럽으로 비누를 가져왔으며 이는 머리카락과 옷을 씻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증기 목욕탕을 방문했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향유를 사용했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발랐습니다. 일부 목욕탕은 남녀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함께 목욕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개인 위생에는 음료 섭취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은 종종 끓여졌고 대신 약한 맥주를 마셨는데 도시의 깨끗한 수원이 희귀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식탁은 죽과 검은 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생선, 가금류, 과일, 콩류, 향신료는 극도로 희귀했습니다. 후추, 계피, 사프라는 금보다 비쌌습니다. 소금은 전략적 원료였습니다. 이것으로 고기를 보존했고 소금새는 군주들에게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설탕 부족은 신민들의 치아가 놀랍도록 건강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도 있는 약초로 보완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이를 재배했고 숙련된 요리사들은 약초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곧 일부 법률이 빵 가격을 어떻게 통제했고 유명한 제빵사의 더즌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탄생시켰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의료는 4가지 체액, 혈액, 담즙, 흑담즙, 점액의 이론과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의 균형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치료는 약초, 거머리 부착, 방열로 이루어졌습니다. 음악은 영혼의 치료법으로 여겨졌습니다. 환자들은 그레고리오 성가와 세속 노래를 들었습니다. 정신질환은 목욕, 산책, 음악으로 치료되었습니다. 이슬람 안달루시아에서는 마리스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원이 생겨났으며 여기서 환자들은 이븐 알 나피스와 이븐 시나 같은 의사들의 감독해 인도적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유럽 의학에 영향을 미쳤고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이 영상에서 왕의 손길이 나병 치료법이었다고 여겨졌지만 일부 의사들은 처형된 자의 피를 만병통치약으로 마시라고 권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4세기의 전염병 유행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켰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믿었고 자신들을 채찍질하는 편통신자들의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치료사들은 약초와 향신료의 혼합물을 만들었고 종은 악령을 쫓기 위해 울렸으며 때로는 환자의 몸에서 살 조각을 태웠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파네이션, 악마를 해방시키기 위해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많은 방법들이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했습니다. 동시에 합리적인 조치들도 존재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약초 주머니를 착용하고 방향성 수지를 태웠습니다. 곧 주부들이 질병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왜 와인 저장고에서 치료용 용액보다는 고품질 포도 음료가 선호되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목욕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여기는 조건에서 살았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변소가 도시 중심부에 위치했고 하수는 거리와 강으로 쏟아졌습니다.
옷은 폐기물로 가득한 강에서 세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벼룩과 빈대의 서식지인 집 매트리스에서 잤습니다. 이 제거는 사회적 활동이 되었고 돈을 받고 머리를 비서이와 벼룩알을 제거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생리 중에 헝겊 조각, 이끼 또는 나무 막대기를 사용했고 냄새를 가리기 위해 약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 전과 깨어난 후에 손을 씻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속담처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중세 사람들이 식사 시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며 개인 위생의 기초가 바로 그때 생겨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치과 치료는 즉흥적이었지만 완전히 방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가지, 양모 조각, 소금, 세이지로 이를 닦았습니다. 정제 설탕의 부족으로 우리보다 충치가 적었습니다. 이를 뽑아야 할 경우 대장장이나 이발사가 역할을 담당했고 환자는 시술 전에 마취제로 와인이나 맥주에 취했습니다. 와인은 상처 소독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 후 기사들에게 상처는 달궈진 쇠로 지졌고 소나말이 힘줄 기증자 역할을 했습니다. 곧 이러한 원시적 방법들에서 후에 외과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왜 일부 의학적 관습이 치료보다는 속임수였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음악은 대성당에서 선술집까지 중세 생활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음유시인과 트루바두르는 사람들에게 종종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도시, 조례가 떠돌이 음악가들의 지붕 아래 잠자기를 금지하고 그들을 건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노래는 소식, 풍자, 사랑 이야기를 전파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오늘날에도 바실리카에서 울려 퍼지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작곡했습니다. 악기로는 류트, 하프, 백파이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음악이 치료법으로도 기능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의사들은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쫓기 위해 노래 듣기를 권했습니다. 책은 희귀하고 손으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수도원의 필사자들이 사본을 베껴 썼고 모든 오류가 전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실수 중 하나는 Thou shalt kill, 즉 살인하라로 손으로 쓴 성경에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채색 사본의 발전과 함께 예술가들은 가장자리를 꽃, 악마, 유머로 장식했습니다. 르네상스 영국에서 화가들은 비밀 서비스를 위해 자신의 그림을 군주를 위한 암호 전달에 활용했습니다. 초상화에는 음모나 정치적 동조에 대한 미묘한 단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곧 중세의 문자와 채색이 어떻게 현대 만화의 기초를 놓았는지, 익명의 작가들이 어떻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문학적 보석을 창조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연중 한 번 바보들의 축제, 페테후에서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제와 왕의 역할을 맡았고 추기경들이 광대처럼 춤췄으며 광장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술꾼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당나귀 축제와 같은 다른 축제들은 유머로의 도피를 축하했습니다. 공적 어릿광대들은 특별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처벌 없이 귀족과 왕을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진실에 대한 면죄부는 모든 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대에 희귀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러한 축제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강화하고 엄격한 중세도 풍자와 자기 아이러니를 좋아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궁정 문화는 사랑의 이상을 숭배했지만 관계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귀족 여성은 공개적으로 연인과 춤추고 손을 잡을 수 있었지만 친밀감은 결혼에서만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강제 결혼은 몇 마디 말의 문제였습니다. 사제가 결합을 축복했고 때로는 증인들이 결혼 침대를 지켜보아 완성을 확인했습니다. 분쟁의 경우 부부는 이혼 결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돌자루를 받았고 남성은 목까지 구덩이에 서서 한 명이 패배를 인정할 때까지 싸웠습니다. 곧 이러한 기괴한 관행들이 궁정사랑의 윤리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왜 변호사들이 나중에 돌 대신 서면 계약을 선호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중세의 패션 트렌드는 오늘날의 패션 디자이너들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높은 이마를 갖기 위해 이마의 머리카락과 얼굴털을 뽑았습니다. 남성들은 크라코프라고 불리는 뾰족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일부는 50cm 길이에 달했고 고래뼈로 보강되었습니다. 코드피스 채워진 주머니는 남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모피와 비단을 입었고 사치금지법이 그들이 무엇을 입을 수 있는지 규정했습니다. 16세기까지 포크는 사치품이었고 손으로 먹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패션이 어떻게 걸음걸이, 건강, 지출에 영향을 미쳤는지, 국가가 엄격한 법률을 통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중세연회 식탁은 장관이었습니다. 요리사들은 헬멧 닭, 즉 새끼 돼지 위에 올린 구운 닭을 준비했습니다. 요리는 유리통의 물고기와 금빛 깃털을 가진 구운 백조로 장식되었습니다. 설탕 조각상과 젤리 동물들이 손님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동시에 특정 사람들의 벨벳이나 모피 착용을 금지하는 사치금지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모자법, Cops Act 이라는 법률을 통과시켜 모든 남성, 귀족 재래인, 휴일에 양모 모자를 착용하여 국내 생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곧 음식과 옷뿐만 아니라 여가 시간도 법률의 적용을 받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의무적인 궁술 훈련의 형태로 밝혀보겠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게임을 사랑했습니다. 왕들은 기사들이 창으로 상대를 쓰러뜨리는 토너먼트를 개최했습니다. 궁술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모든 남성이 매주 일요일마다 활 훈련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축구를 연상시키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슈로브타이드 풋볼은 극도로 폭력적이었고 공은 마을과 도시 사이에서 플레이되었으며 에드워드 2세가 금지해야 했습니다. 다른 오락으로는 체스, 말굽 던지기, 곰 격투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스포츠가 병사훈련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왜 궁술 연습이 국가적 의무로 여겨졌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중세의 정의는 기괴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연대기에 따르면 동물 범죄자들이 법정에 서는 80억 원의 사례가 기록되었습니다. 노르망디의 사비니에서는 예를 들어 아이를 찢어 죽인 돼지가 인간의 옷을 입고 처형되었습니다. 다른 때는 알을 낳았다는 이유로 수탈기 법정에 소환되었고 심지어 돌고래들도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일부 동물들은 결국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곧 인간 피고들과의 재판도 똑같이 터무니없었으며 불과 물의 시험으로 유죄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밝혀보겠습니다. 동전 외에도 다른 화폐가 존재했습니다.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뱀장어가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200년에 노퍽의 한 지주가 연간 임대료를 26,275마리의 뱀장어로 지불했습니다. 뱀장어는 지방 때문에 소중히 여겨졌고 오랫동안 썩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지역 영주들은 이들로부터 기름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향신료나 모피와 교환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탈리아의 치즈부터 북유럽의 꿀까지 유사한 형태의 물물지불이 유럽 전역에서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건에서 증거나 증인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신의 재판에 의존했습니다. 피고인은 끓는 물에 손을 담그거나 용해된 철과 함께 걸어야 했습니다. 상처가 3일 내에 치유되면 무죄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변형은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묶인 피고인이 강에 던져져 가라앉으면 무죄로 여겨졌고 수영하는 것은 유죄를 의미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관행들을 점차 서면 증거와 배심원 제도로 대체했지만 심판은 13세기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곧 일부 사람들이 위험한 목욕보다 싸움을 선택했다는 것을 밝혀보겠습니다. 중세 사회가 완전히 비민주적이었다는 생각은 단순화입니다. 지역 공동체들은 마을 관리자, 촌장, 심지어 주교들을 선출했습니다. 왕을 선출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신성로 마제국에서는 선제후들이 군주를 선출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부유한 남성들의 좁은 범위였지만 이는 사람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신민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선거는 큰 연회와 정치적 협상을 동반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선거가 어떻게 지역 자치를 형성했는지, 왜 이러한 전통들이 나중에 르네상스 국가들의 시의회에 반영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세가 마녀 화형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교회는 마녀수를 어리석음으로 여겼고 중세 유럽에서는 실제 마녀 사냥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법이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 것은 16세기와 17세기가 되어서였으며 종교개혁과 교파들이 다름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신 중세 법원들은 가짜 약을 파는 연금술사나 사기꾼들을 처벌했습니다. 곧 다른 마법 관행들에서 어떻게 풍자가 나왔는지, 왜 사람들이 확실히 하기 위해 주머니에 약초를 가지고 다녔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악명 높은 스페인 종교 재판은 감옥 조건의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교회 법원이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했던 시기에 질병으로 인한 거짓 자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죄수들은 음식과 담요를 가져야 했고 신문은 낮에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나중에 민간 교도소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종교 재판이 잔혹함의 상징으로 남아있지만 죄수 권리 분야에서의 기여는 역설적인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 교회법이 어떻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현대적 기준을 가져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사치를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치금지법은 특정 신분 아래 사람들의 모피, 비단, 보석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15세기 법률은 귀족만이 자주색과 비단을 입을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치마가 얼마나 길 수 있는지 규정되었고 규칙을 어기고 싶으면 벌금을 냈습니다. 유대인 거주민들은 특별한 모자 유대누트를 착용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1571년 영국에서는 남성들이 일요일에 양모 모자를 착용하여 국내 양모 산업을 지원해야 했습니다. 곧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규칙을 우회하려고 노력했는지, 이것이 발전하는 패션 산업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사치금지법은 사회 계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다양한 직업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인들은 특정한 색상을 입었고 대학생들은 가운을, 수도사들은 수도회에 따른 수도복을 입었습니다. 토너먼트의 기사들은 인식될 수 있도록 문장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제복들은 언어적 다양성도 부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코널에서는 1173년 헌장에 코널인들은 잉글랜드인이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세의 정체성이 단순히 국가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지역, 언어, 신분에 따라 자신을 정체화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색상, 의복, 문장하기, 어떻게 중세의 여권 역할을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온 세상이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판매하려면 군주로부터 가판대 권리를 사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가판상들이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유, 달걀, 맥주를 팔았습니다. 일부는 시골에서 저렴한 상품을 사서 재판매업자로 되팔았습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사회적 중심지였습니다. 거래 외에도 법정과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오늘날의 백화점과 달리 시장은 종종 일주일에 하루만 지속되었으므로 쇼핑을 위해 여행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국제무역은 광범위한 박람회 덕분에 번영했으며 가장 유명한 것은 샹파뉴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박람회는 최대 49일간 지속되었고 프랑스, 플랑드르, 스페인,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은행들도 이를 고려했습니다. 군주들은 안전을 보장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경찰을 조직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무용수들을 구경하고 도박에 참여하고 이국적인 향신료를 살 수 있었습니다. 상설 상점의 발달과 함께 박람회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곧 이러한 중심지들이 어떻게 현대 은행 도구의 탄생으로 이어졌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원래는 회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종교적 형제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점차 가격, 품질, 생산 규칙을 정하는 전문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길드에는 수년간의 도제 기간을 거쳐 가입했습니다. 장인들은 품질을 감독했고 길드는 고객을 속인 회원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길드는 또한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교회가 때때로 비판하는 축제를 조직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길드가 후위 노동조합의 씨앗이었으며 도시 생활의 리듬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후기 중세 유럽은 무역로의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은행가들은 한 도시에서 돈을 예치하고 다른 도시에서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어음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길에서의 강도 위험을 줄이고 국제 무역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상인들은 종종 코멘다 형태로 파트너와 자본을 결합했습니다. 항해에 투자하고 나중에 이익을 분배했습니다. 곧 통행료가 어떻게 다리 건설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왜 일부 부유한 사람들이 예술의 후원자가 되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상업적 번영은 좋은 인프라를 요구했습니다. 다리와 도로에서 징수되는 소위 교량세는 도로의 건설과 수리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아빈용의 유명한 다리나 프라하의 카를교는 이러한 수수료 없이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수익이 남용되어 투자 없이 귀족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통행료 덕분에 도로의 품질이 개선되어 상품 운송과 순례자들의 여행이 빨라졌습니다.
이 영상에서 중세의 고속도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잘 작동했으며 파리에서 로마까지의 여행이 유럽을 가로지르는 거리보다 적게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빵과 맥주는 가장 중요한 식품에 속했습니다. 1266년 영국 왕실은 곡물 가격에 따라 빵과 맥주의 덩어리 무게와 가격을 정하는 소위 빵과 맥주 조례 A Size of Bread and Ale를 발표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 빵의 무게가 줄어들고 그 반대였습니다. 맥주의 품질과 가격 준수를 통제하는 맥주 감독관들이 감시를 실행했습니다. 제빵사들이 무게 부족에 대한 엄격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12개의 덩어리에 하나를 더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빵사의 더즌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곧 유사한 규정들이 어떻게 고객을 보호했는지, 왜 의무적 맥주 시음이 명예로운 직책이 되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5, 10세기 농업의 부흥은 무거운 토양을 경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쟁기의 혁명적 발명을 가져왔습니다. 건초 재배는 겨울 동안 가축에게 먹이를 줄 수 있게 했으므로 더 이상 많은 노예 노동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말하네스가 전해졌는데 이는 견인력을 목에서 가슴으로 옮겨 말들이 훨씬 더 무거운 짐을 끌 수 있게 했습니다. 1574년까지 말은 영국 견인 동물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러한 혁신들이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를 증가시키고 도시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물이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1816년 둠스데이 조사서는 영국의 6,500개의 물방앗간을 기록했습니다. 7세기 아일랜드에서 조수 방앗간의 발명은 물의 교대를 이용해 바퀴를 구동했습니다. 방앗간은 곡물을 갈고 나무를 자르고 직물용 방망이를 구동했습니다. 이들 덕분에 밀가루 생산이 증가하고 수작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방앗간 주인들은 공동체에 존경받는 구성원이 되었고 방앗간은 종종 수도원의 재산이 되어 그들로부터 임대료를 얻었습니다. 곧 바람과 바퀴의 에너지가 어떻게 중세 건축의 일부가 되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12세기의 유럽에서 수직 풍차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물이 적게 흐르는 곳에서 물방앗간을 빠르게 보완했습니다. 또한 단순하지만 천재적인 장치인 외바퀴 손수레 휠 바로우가 나타났습니다. 이 덕분에 한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이 들어야 할 짐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방앗간, 바퀴, 지렛대의 조합이 들판과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을 효율화했습니다. 다음 세기들에는 네덜란드의 아름다운 풍차들도 건설되어 풍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평범한 외바퀴 손수레가 어떻게 대성당 건설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조력자가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중세는 생활을 변화시킨 많은 작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1200년경 구멍이 있는 단추가 나타나 더 꼭 맞는 옷의 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2세기 굴뚝의 도입으로 주택 난방이 개선되었습니다. 1280년경 회전하는 물레인 물레가 생겨나 실 생산을 가속화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3세기의 학자들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안경이 나타났습니다. 14세기의 기계식 시계는 물시계를 대체하고 처음으로 하루를 정확한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450년형 책에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인쇄술이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곧 이러한 작은 발명들이 천문학적 기구와 함께 어떻게 지식과 일상을 변화시켰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아스트롤라베는 항해, 시간 측정, 별의 위치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다기능 장치였습니다. 중세학자들은 이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불렀고, 아랍과 그리스 사본들 덕분에 이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천문학자뿐만 아니라 순례자와 선원들에게도 쓰였습니다. 13세기의 영국 작가 요하네스 데 사크로보스코는 스페라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서 지구의 구형 모양을 설명하고 아스트롤라베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아스트롤라베가 본질적으로 휴대용 컴퓨터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출과 일몰, 위도, 기도 시간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식 시계의 발명 이전에 사람들은 태양과 모래시계에 의존했습니다. 최초의 진정한 기계식 시계는 13세기에 나타났고 14세기까지 대성당과 시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시계 장치는 정기적인 종 울림과 작업, 기도, 상업을 위한 정확한 시간 단위의 도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시계들은 생활의 리듬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벽에가 아니라 9시에 약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곧 인쇄술과 안경의 발명이 어떻게 교육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르네상스의 토대를 마련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1450년경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책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수백 부씩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덕분에 지식이 더 빠르게 전파되고 대학 교재가 생겨나고 문학이 중간층에게 더 접근 가능해졌습니다. 인쇄술은 또한 개혁 사상과 과학 논문의 전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인쇄업자들이 어떻게 근대적 기업가가 되었는지, 인쇄술이 어떻게 국민어의 발전에 기여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귀족 가문의 소년들은 7세부터 전투 기술을 배웠습니다. 시동으로 시작해서 종자가 되고 21세경에 기사가 되었습니다. 나무칼로 훈련했지만 실제 전투에서도 훈련했습니다. 기사도 강령에는 약자 보호, 여성에 대한 존경, 주군에 대한 충성의 서약이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전문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스포츠와 전쟁 준비에 피비린내, 나는 혼합인 토너먼트에 참가했습니다. 곧 중세전쟁에서 갑옷과 말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교활한 전술도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밝혀보겠습니다. 중세전쟁은 단순한 개인들의 낭만적 결투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는 슈보쉐, 셰보쉐라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적의 경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마을을 태우고 수확물을 파괴하는 적 영토로의 빠른 습격. 다른 수단은 질병 전파였습니다. 포위군들은 시체를 요새화된 도시로 던졌습니다. 세기를 거치며 전투를 변화시킨 무기들이 나타났습니다. 석궁, 장궁, 그리고 후기 중세에는 화약도. 이 영상에서 전쟁이 전장만큼이나 외교, 결혼, 뒷거래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례는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행사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로마, 예루살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여행했습니다. 길에서 여관, 병원, 그리고 종종 새로운 도시들이 생겨났습니다. 군주들은 순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서한을 제공했습니다. 순례는 또한 문화를 연결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조리법, 노래, 기념품을 교환했습니다. 곧 종교적 여행에서 어떻게 첫 번째 종류의 관광이 되었는지, 왜 일부 유물들이 너무 인기가 있어서
대량으로 복사되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십자군 원정은 폭력을 가져왔지만 지식의 교환도 가져왔습니다. 병사들은 이슬람 문화와 만나 유럽의 새로운 작물, 향신료, 비누 제작 기술, 수학적 지식을 가져왔습니다. 크림 캠페인은 또한 비단과 도자기로의 길을 열었습니다. 스페인의 번역 학교들은 아랍어 사본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유럽의 의학, 천문학, 철학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러한 접촉 덕분에 영영, 대수학, 커피 음료의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 안달루시아는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븐 알나피스와 같은 의사들은 소순환을 기술했고, 이븐 시나는 유럽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된 의학 정전 백과사전을 썼습니다. 안달루시아인들은 환자들이 음악, 정원, 친절한 대우로 치료받는 정신 건강을 위한 최초의 전문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유럽의 두개골 천공과 방열과 대조되었습니다. 곧 이 철학이 어떻게 대학에 반영되었는지, 왜 중세 과학이 단순히 서구적이지 않았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상상과 달리 중세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인들과 연결되어 13세기 대학에서 지구가 구의 형태를 가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요하네스 대 사크로보스코는 자신의 책 스페라에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고 일식 중에 달에 나타나는 지구의 그림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원정이 비판받은 것은 평평한 지구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거리에 대한 잘못된 추정 때문이었습니다. 평평한 지구의 신화는 19세기에 생겨났습니다. 이 영상에서 중세 천문학이 전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2세기의 볼로냐와 파리에서 최초의 대학들이 생겨났습니다. 학생들은 문법, 수사학, 변증법,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의 7 자유학예를 공부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법학이, 파리에서는 신학이 태어났습니다. 대학들은 교회의 지원을 받았고 많은 교사들이 수도사였습니다. 학위는 인정받는 교육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곧 대학 전통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학교 학위에 반영되었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교수들에 대한 반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중세에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많은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아랍어, 히브리어, 고대 프랑스어, 번역은 지식 전파의 열쇠였습니다. 톨레도와 그라나다에서는 아랍어 의학 및 철학 텍스트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번역가들이 일했습니다. 이 덕분에 아리스토텔레스, 갈레노스, 아비케나의 작품들이 유럽 도서관에 도달했습니다. 번역 작업장은 국제적이었습니다.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 학자들이 협력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러한 국제적 환경 덕분에 유럽의 학문이 세계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럽 의사들은 흑담즙의 과다로 여겨지는 우울증을 다루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향기로운 목욕을 찾고 허브차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정신장애가 존엄한 치료를 받는 마리스탄에서 치료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이 악마의 빙의로 인해 생긴다는 미신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곧 이러한 전통들에서 어떻게 현대 정신의학이 탄생했는지, 중세 지식이 어떻게 인문주의 의사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어두운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19세기의 정보 부족에 관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중세에는 수학, 물리학, 광학이 발전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건축을 가진 대성당을 건설했고 천문 관측소가 생겨났으며 14세기에는 기계식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교회 기관들이 연구에 자금을 조달했고 수도사들은 농업기계를 발명하고 새로운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암흑 중세 없이는 르네상스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358년 프랑스에서 자클이라고 불리는 봉기가 발생했습니다. 전쟁과 세금에 지친 굶주린 농민들이 귀족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야만적인 행위들이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이 한 기사를 회전구이에 구워 그의 아이들이 아버지의 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습니다. 봉기는 피비린내 나게 진압되었지만 유럽인들의 기억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영상에서 자크리가 유일한 반란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세는 지배자와 민중 사이의 봉기와 협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중세의 정체성은 중앙집권적이지 않았습니다. 1173년 트루로시에 관한 헌장에서는 코너린들은 잉글랜드인이 아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르타뉴, 프리슬란트 바스크 지방의 주민들은 자신들을 독특한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언어, 법, 관습에서 나타났습니다. 지역 간의 차이는 국민국가 창설 후에도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곧 이러한 정체성들이 어떻게 권리, 상업, 예술에 반영되었는지 밝혀보겠습니다. 보살핌과 교환으로 재산을 전달하는 관습은 이미 중세에 존재했습니다. 나이든 부모들은 자신들을 노년에 돌봐준다는 조건으로 집과 밭을 자녀들에게 넘겨준다는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연금과 사회 보장의 형태로 기능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비난받고 토지를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러한 합의들이 어떻게 후에 가족법을 예고했는지, 가족의 결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빵사에 덫은 이 13개의 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덩어리의 무게를 엄격히 규제했던 13세기에서 나왔습니다. 제빵사들은 채찍질이나 감옥의 벌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한 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 관습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 민속 전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겉보기의 단순한 문구들도 중세 법률과 식품 품질 관리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50가지 사실을 되돌아보면 중세가 단순히 암흑과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방면의 혁신, 사회적 실험, 인간적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화폐로서의 뱀장어부터 수도원 필사실에서의 글쓰기와 기이한 패션, 대학의 발전과 정신질환에 대한 인문주의적 접근까지 이러한 세부 사항들, 각각은 우리의 현재가 많은 중세적 뿌리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중세의 과정은 은행 시스템, 대학 구조, 현대 의학의 탄생에 반영됩니다. 종종 과거가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중세가 이를 확인해 줍니다. 과거의 순례에서 관광업이, 시장에서 슈퍼마켓이, 길드에서 오늘날의 직업이 자라났습니다. 역사에 대한 지식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빛이 태어나며 인간의 창의성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중세로의 이 서사적 여행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친구들과의 공유를 잊지 마세요. 현재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대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발견해 나갑시다.